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이 아동의 도전 행동, 대응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팀 F5의 발표를 맡은 신용환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린 아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시나요? 만약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보통은 안 돼, 하지마 하며 행동을 제지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 아동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해서 제지하기 쉬운 친구들보다 제지를 하기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이런 행동을 도전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을 도전행동이라고 합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도전행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전행동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도 지속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발달장애 아동 부모님들께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큰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있는 치료 전문 인력이 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이 수가 적은 치료 인력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많은 발달장애 아동 부모님께서 치료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발달장애 아동 부모님들께서는 가정 내에서 아이의 도전 행동 대응에 시도하고 계셨는데요. 이에 따라 SNS라든지 유튜브, 블로그 등 많은 곳에서 이 가정 내에서 아이의 도전 행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부모님이 시도하고 있는 이런 도전 행동 대응은 많이들 실패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효과적으로 아이의 도전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전 행동을 관찰하고 이 관찰을 통해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 파악된 원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도전행동 관찰에서는 부모가 어떤 것을 관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원인 파악이 불가능했고 이것이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대응 방안 모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부모님이 가정 내에서 하고 있는 이런 도전 행동에 대한 대응이 과연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도전 행동이 나타났을 때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게 또 대응 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연계를 해주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기록은 가볍게, 대응은 빠르게 부모와 치료사를 연결해주는 링키즈를 소개합니다. 링키즈는 부모의 관찰일지 작성, 치료사의 데이터 분석, 치료사와 부모 상담 연계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부모의 관찰일지 작성 단계에서는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제공됩니다. 이 가이드 내에는요, 어떻게 관찰일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시 유의사항과 그리고 이 관찰에 앞서 어떤 도전 행동을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통해서 도전 행동 하나를 선정하게 되시면 개별로 작성된 관찰일지를 제작하여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 관찰일지는 발달장애 아동 행동 전문가의 자문 협력으로 구성되었고 또한 객관식으로 구성돼서 부모님이 부담 없이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됩니다. 부모님이 평소에 쓰시는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되다 보니까 별도의 과정 없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10건의 관찰 데이터가 모아지게 되면 치료사의 분석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이 10건의 관찰일지 데이터를 한 페이지로 보기 쉽게 취합한 후 치료사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치료사가 정리본을 받게 되면 데이터 분석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치료사가 데이터를 분석을 다 완료하면 치료사와 부모의 상담 연계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이 상담을 통해서 부모는 정확한 대응 방식을 치료사에게 제안받게 됩니다. 저희는 원하는 상담을 위해서 부모와 치료사 간의 일정을 조율하고요. 상담 전 발달장애 아동의 기본 사항과 유의 사항을 부모와 치료사에게 각각 전달합니다. 이후 상담 당일 일정 알림과 주민 링크를 전달하여 상담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서비스는 여러 차례의 MVP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완료하여 완성되었는데요. 저희는 MVP 테스트에 앞서 관찰일지 문항을 제작하였고요. 총 3차례 MVP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문항 제작 단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지금 현재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찰일지인데요. 이 관찰일지의 경우에는 서술형 응답 방식으로 진행되게 됨으로써 부모의 작성 피로도와 부담감을 높입니다. 또한 각 문항마다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부재하여 작성자가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는지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서 파일을 직접 다운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관찰일지를 제작하였는데요. 먼저 서술형 응답 방식은 객관식 응답 방식으로 변환하였고 각 문항마다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지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부모님이 쉽게 관찰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구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전문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치료사와 총 6번의 온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했는데요. 저희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항 수정을 이어나갔고 이를 통해 완성도 있는 관찰일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찰일지를 함께 보시며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앞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주세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관찰일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도전행동 형태와 관련한 4가지 문항은 구체적인 도전행동 형태를 파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장소, 활동, 사람 등 총 4가지 문항은 도전행동이 발생한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후 이어지는 선행사건에 관련한 1가지 문항은 도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행동 결과와 관련한 2가지 문항은 아이의 도전행동에 따른 부모의 대응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제작된 문항을 기반으로 하여 구글 폼을 통해 관찰일지를 제작해 1차 MVP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 총 6분을 통해 관찰일지 작성 시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구글 폼의 사용 편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찰일지를 작성하시는데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작성 부담감이 최소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구글 폼의 경우 한 페이지에 보이는 질문의 수가 많아 사용자가 스크롤해야 하거나 터치해야 하는 빈도가 높아 부담감이 높아진다는 의견을 토대로 지금 보시는 그 왈라폼을 이용한 최종 관찰일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2차 MVP 테스트에 앞서서 이렇게 만든 관찰일지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플랫폼 선정 과정을 거쳤는데요. 초기에는 노션을 통한 플랫폼 제공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소통이 어려운 모바일 버전 UX의 불편함, 이후 부모님들의 낮은 접근성이라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한 카카오톡을 통한 플랫폼 제공 양식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정한 카카오톡 채널의 사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차 MVP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2차 MVP 테스트는 발달장애 아동 총 6분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일지폼 제공 방식의 편의성과 사용자의 소통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통이 빨라서 좋다, 원하는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결과와 그리고 부모님들이 원래 쓰던 어플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사용성이 좋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지속적인 알림이 없다 보니까 작성을 까먹게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내 작성 복귀 알림 메시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1, 2차 MVP 테스트를 통해서 도전행동 파악까지의 솔루션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는데요. 사실 저희는 여기까지 도전행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를 초반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1, 2차 MVP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대응 방식까지 이야기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치료사님의 의견과 대응 방식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점검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부모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는 최종적으로 도전행동 원인 파악 이후 정확한 대응 방식 제안을 위한 치료사와 부모의 상담 연계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상담 연계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동행동 치료사 1분과 발달장애 아동 6분을 대상으로 3차 MVP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온라인 상담으로 부모가 대응 방식을 습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만든 그 관찰일지 데이터가 상담에서 유의미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전행동 원인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며 그를 통한 대응 방법 습득이 가능하다라는 사용자 전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 전 아이에 대한 기초적인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라는 치료사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적사항 작성 폼을 제작하여 상담 전 안내 단계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솔루션에 대한 1, 2, 3차 MVP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이러한 기대 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찰일지 작성 경험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 향상, 부모의 도전행동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식 모색 능력 향상, 나아가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 빈도수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링키드를 사용했을 때 이러한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샘플을 통해서 도전행동 원인을 파악하기까지에는 최소 약 6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의 링키지를 사용했을 때는 6만 원이라는 비용만 발생합니다. 그렇게 최소 54만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현재 시설에서 도전행동 원인을 파악하는 시간은 최소 72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 링키지를 사용했을 때는 약 40분이라는 시간만 소요되어 최소 680분의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성 좋은 저희 링키지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먼저 9월과 10월에는 부모와 치료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협업 중인 치료사 2분과 초기 연계 서비스를 시행하고 문항을 업데이트하며 서비스 시스템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속 지원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11월 서비스 정식 출시를 생각으로 비즈니스 모델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링키즈는 이런 미래를 꿈꿉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비수도권까지, 아동기부터 학령기까지 넓은 범위로 서비스를 확장해 발달 장애인을 돕고자 합니다. 올해 2월부터 8월 26일 오늘까지 약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발달장애 아동과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가 가까이서 바라본 그들의 삶은 생각보다 더 무거웠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는 긴 마라톤 속에서 그 부모들이 지치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팀 F5였습니다. 감사합니다.